그 파일 누가 먼저 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팀이 아니었습니다. 설리번이 이 한 문장을 꺼낸 순간 최강은 이유모를 쌓은 느낌의 목덜미가 서늘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금고 안에서 어렵게 확보한 그 증거 파일, 누구도 손대지 않았다고 믿었던 그 자료에 이미 외부 접속 기록이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곽병남은 얼굴이 굳어지는 걸 숨기지 않았고 박정환은 아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요. 박정환이 항상 과감한 편이라 이미 누가 봤다는 거면 우리 행동도 다 읽혔다는 거잖습니까? 하고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용희는 노트북을 열어 접속 로그를 보여줬는데요. 기록은 단순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파일은 우리 동네 특공대가 금고를 열기 전 누군가 선제적으로 다운로드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 사건 전체를 누군가가 한 발 앞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정남현은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평소 침착한 그가 이건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누군가의 큰 판 위에 있었던 거네요 라고 말하는데 팀 전체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최강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가 말했다고 해요. 좋습니다. 판이면 어때요? 판을 뒤엎으면 되죠.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최강에게 향했고 이 사건이 이제 단순한 반격이 아니라 진실의 중심을 향한 전면전으로 넘어간다는 걸 전부가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설리번이 추가로 내놓은 정보는 예상보다 훨씬 위험했는데요. 파일의 일부엔 지역 사업권을 둘러싼 거대한 커넥션이 들어있었고 이 연결고리의 맨 위엔 누구도 건드려선 안 되는 정치권 인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더라고요. 나은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공개하면 진짜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 편 안 서줘요. 이때부터 팀 내부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면 위로 올라옵니다. 곽병남은 현실적인 성격이라 바로 반대했는데요. 강아, 이건 우리가 다칠 문제가 아니야. 동네에서 몇몇 비리 잡는 건 괜찮지만 이건 레벨이 다른데? 그 말에 최강은 흔들렸습니다. 그 역시 가족을 두고 있었으니까요. 황미경과 딸 최도연의 얼굴이 순간 떠올랐는데요. 그는 그 감정이 표정에 드러나지 않도록 애써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환은 오히려 더 단호해졌습니다. 선배님들 우리가 이거 놓으면 앞으로 동네 사람들 무슨 꼴 당할지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도망 못 가겠습니다. 직설적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대사였죠. 이용희는 침착하게 중재하려 했지만 그의 말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정보로만 판단하면 저쪽이 이미 우리 뒤를 밟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가 밀립니다. 이때 정남현이 한마디를 던지는데 모든 흐름을 멈춰 세웠다고 해요. 이미 선택한 거 아니에요? 다들 여기 앉아 있다는 건 갈 거라는 뜻 아닙니까?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죠. 최강은 잠시 혼자 방을 나와 숨을 고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진짜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JDD 출신으로 누구보다 많은 위험을 마주해온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전혀 다른 종류의 압박이었습니다. 적은 눈앞이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며 자신과 가족을 포함해 팀 모두의 삶을 건드릴 수 있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러나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에 도연이 보낸 사진 하나가 도착합니다. 도연이 학교 발표회에서 받았던 작은 상장을 들고 활짝 웃는 사진. 그걸 보는 순간 최강의 마음은 완전히 정해졌습니다. 내가 이 사슬을 끊어야 아이들이 이런 동네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방으로 돌아온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조건 하나만 걸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입니다. 상대가 그 파일을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가 만드는 정보도 볼 겁니다. 그러니 일부러 흔들어 놓죠. 이 말에 이용희가 미묘하게 눈을 빛냈습니다. 미끼를 던지자는 거죠? 네. 우리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헷갈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순간 갈등으로 흔들리던 팀이 다시 하나로 묶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선 스스로가 먼저 흔들려야 하는 법입니다. 이용희는 밤새 미끼용 가짜 파일을 제작했습니다. 마치 엄청난 비리를 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추적 가능한 코드만 심어둔 상태였죠.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적이 이 파일을 가져가면 우리는 그들의 위치를 역추적한다. 그러나 단순한 계획도 실전에 들어가면 언제나 예측 못한 변수가 생기는데요. 파일을 투입한 지 20분 만에 적 측에서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의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파일을 가져가면서 동시에 지역 내 외곽 CCTV 6개를 꺼버렸고 통신망 일부도 차단된 흔적이 잡혔어요. 이 반응 뭔가 이상한데요. 이용희가 말하는 순간 정남현의 스마트폰에 긴급 문자가 도착합니다. 마트 주변에 낯선 차량이 서성인다. 직원이 방금 목격했다는 겁니다. 정남현은 이를 악물었고 최강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먼저 흔든 게 아니라 저쪽이 우리를 먼저 치러 온 겁니다. 이 말에 박정환은 이미 장비를 챙겨 차량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러나 곽병남은 순간 멈칫했는데요. 강하 가족은? 최강은 그 한마디에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지만 바로 짧게 대답합니다. 이미 대피시켰습니다. 이 판은 우리가 끝냅니다. 그 짧은 말 속에 모든 결의와 두려움, 책임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가짜 파일을 추적하던 신호는 뜻밖에도 도시 외곽의 오래된 정비창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그곳이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라 비리 조직이 움직이는 본진으로 사용하던 장소라는 점이었죠. 신호가 거기로 향했다는 건 적이 파일을 가져간 동시에 그 장소를 버리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곧 폭파할 수도 있어요. 이용희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지만 최강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좋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밀어넣죠. 정비창 근처는 조용했지만 그 정막 자체가 오히려 함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정환은 앞에서 움직이며 주변 상황을 체크했고 정남현은 후미 확보를 맡았습니다. 곽병남은 장비 박스를 들고 따라오면서도 계속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하필 우리가 이런 일까지 그래도 해야 해. 그의 말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큰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었죠. 정비창 입구를 열자 내부에서 작은 소리 하나가 울립니다. 틱. 순간 최강이 외쳤습니다. 멈춰요. 그러나 이미 늦었고 지하로 내려가는 진입로 일부가 천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에서 무언가 준비되고 있다는 반증이었죠. 그리고 그때 설리번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립니다. 지하에 사람 있습니다. 폭파 준비 중입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 동네 특공대는 무너지는 진입로 사이로 몸을 숙이며 지하로 진입합니다. 지하실은 예상보다 넓었고 중앙에 커다란 발전기와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 주변을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석에서 묶여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설리번과 나은재가 먼저 확보하지 못했던 내부 제보자들이었죠. 그를 본 순간 곽병남이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 우리가 구할 거 알고 일부러 남겨놓은 거 아니야? 최강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적의 목적이 단순한 폭파가 아니라 우리 동네 특공대의 움직임 그 자체였다는 것.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길 바랐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의미였죠. 박정환은 주저하지 않고 돌격해 두 사람을 풀어줬고 정남현은 장비를 분석해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5분도 안 남았습니다. 그 말에 팀 전체의 맥박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용희는 급하게 발전기 쪽을 살폈고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잠깐만요. 이 장치 폭파 장치가 아니에요. 데이터 전송기입니다. 순간 모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폭파는 미끼였고 진짜 목적은 파일 속 정보의 추가 데이터 전송. 즉, 누군가 우리 팀이 지하에서 확보할 반응을 수집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정체를 깨닫는 순간 최강은 속으로 외쳤다고 합니다. 우린 또 판 위에 있었던 거네. 이용희가 장치를 강제로 끊자 거대한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상층부에서 무언가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고 정비창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폭파하려는 건 지하실 전체였습니다. 이제 진짜 폭파입니다. 정남현의 목소리에 모두가 서둘러 지하 출구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 중 한 명이 다리를 접질러 움직이지 못했고 박정환이 그를 부축하며 외칩니다. 저 먼저 나가세요. 제가 데려갈게요. 하지만 최강은 뒤돌아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같이 갑니다. 누구 하나 두고 못 나가요.
이 말에 박정환은 더 힘을 내 제보자를 끌었고 곽병남도 뒤에서 밀어주며 살아서 나가자. 나중에 욕하려면 살아있어야 한다고 하고 소리쳤습니다. 계단을 뛰어올라 지하 출구를 나오자마자 거대한 폭음이 뒤에서 터졌습니다. 지하 전체가 무너졌고 정비창 건물이 절반 이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팀은 전원 살아서 빠져나왔죠.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은 순간 설리번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방금 그 데이터 어디론가 전송됐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보다 더 깊이 이 사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에 최강은 숨이 멎는 듯 했지만 동시에 오기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놈이 누군지 이번에야 말로 잡아내죠. 새벽 공기는 차갑고 팀의 호흡은 아직 거칠었습니다. 불탄 연기 냄새가 정비창 주변에 남아 있었지만 하늘은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죠. 박정환은 피범벅이 된 팔을 붙잡으며 이 정도면 오늘도 꽤 살아남았네요 하고 웃었고 정남현은 살아있으니까 농담도 나오죠 하고 받아쳤습니다. 곽병남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아 우리 이제 진짜 어디까지 가야 하냐? 최강은 잠시 침묵했지만 그 표정은 오히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끝까지 가야죠. 누군가 이 동네를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면 우리도 그 손목을 꺾어버릴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엔딩 직전 이용희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그는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 IP로 접근한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 제 시스템을 건드린 것 같아요. 순간 공기가 멈췄다고 합니다. 최강이 묻습니다. 추적 가능합니까? 이용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합니다. 가능한데 이건 일반 해커 수준이 아닙니다. 저보다 한 수 위에요. 설리번이 짧게 은졸였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팀이 앞으로 마주할 파고는 더 거대해졌습니다. 새벽 바람 사이로 다음 전쟁의 냄새가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설리번이 사라진 그날 밤 최강은 깨달았는데요. 그가 내민 손은 진심이 아니라 시험이었다는 걸 말이죠. 설리번이 사라진 뒤 남겨진 그 오싹한 침묵은 최강에게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어떤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확신을 했는데요. 이 사람 날 이용하려고 했구나. 그 직감이 너무 명확해서 오히려 심장이 차갑게 식더라고요. 그날 밤 최강은 팀원들을 불러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곽병남은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어졌고 정남현은 팔짱을 끼고 처음부터 믿을 필요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용희는 컴퓨터 앞에서 계속 뭔가를 찾고 있었고 박정환은 말없이 벽에 기대선 채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뭔가 불길한 예감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였죠. 설리번은 적이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 그렇다. 최강이 이렇게 말했을 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원이 이미 그 결론을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다만 곽병남만이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최강아 너한테 접근했다는 건 이제 진짜로 전면전이라는 거다. 그 말에 최강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전면전. 이제 물러설 곳은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최강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계속 설리번의 마지막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친절했는데 어딘가 비어 있었고 마치 이미 결론을 알고 있다는 사람의 시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설리번은 최강이 어떤 선택을 할지, 어디까지 추적할지, 누구를 믿을지 이미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강은 오히려 더 분노했는데요. 자신을 시험한 게 아니라 우리 동네 특공대 전체의 결속을 시험한 느낌이었으니까요. 최강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설리번 내가 숨기는 게 뭔지 내가 직접 찾아낼 거다. 그리고 곧 설리번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다음 날 아침 이용희가 팀을 불러 모았는데요. 그의 모니터 화면에는 의심스러운 거래 기록과 특정 IP 주소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강형, 이건 거의 확신이에요. 설리번이 어젯밤에 로그인한 기록이 있어요. 사라지기 전에 뭔가를 남기고 갔다는 건데 이게 문제죠. 너무 노골적으로 흔적을 남겼어요. 최강은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다. 흔적을 남긴 게 아니라 일부러 보여준 거겠지. 박정환은 팔을 툭 내려치며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를 유인했다는 건데 작정하고 판 깔아놓은 거네. 정남현은 조용히 말했는데요. 근데 유인하려면 이유가 필요하지. 설리번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걸 먼저 찾아야 해. 가장 침착한 곽병남이 정리해 말했습니다. 흔적의 방향이 중요한 건데 지금 보니까 전부 하나의 장소로 이어지고 있어. 바로 부림시장 창고. 그럼 설리번이 거기서 우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도 크단 거지.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그 장소는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지역 조직들이 은밀하게 거래하던 공간이었거든요. 최강은 눈을 좁히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리번 내가 있는 곳을 스스로 알려줄 리 없지. 그렇다면 이용희가 대신 끝맺었죠. 우리가 먼저 움직이게 하려는 거죠. 그게 목적.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설리번은 최강의 판단력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쫓겠다는 선택을 할지 주저할지.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선택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부림시장 창고로 간다. 최강의 말에 모든 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길이었죠. 부림시장 골목은 평소와 달리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람도 소리도 인기척도 없었는데요. 이 상아리만큼 차가운 공기 속에서 최강은 순간적으로 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남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최강 이거 냄새가 안 좋아. 사람 흔적이 너무 없는데? 박정환은 이미 주먹을 쥐고 있었고 곽병남은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용희는 통신기를 붙잡고 계속 신호를 체크했는데요. 이상한에 10분 전까지 여기서 신호가 잡혔는데 지금은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최강은 숨을 들이쉰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리번이 우리를 초대한 게 아니라 확인하려고 한 거다. 뭘요? 곽병남이 물었고 최강이 답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그 말과 동시에 창고 안쪽에서 틱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반응한 건 박정환이었는데요. 뒤로. 그가 소리치는 순간 천장에서 갑자기 섬광탄이 떨어졌습니다. 하얀 빛이 번쩍하고 터지며 팀 전원이 순간적으로 시야를 잃었는데요. 바닥이 진동했고 창고 문이 자동으로 닫히며 철컹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어들린 남자의 낮고 냉정한 목소리. 스피커를 통해 울리는 그 목소리는 바로 설리번이었습니다. 최강 씨 선택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선택이죠. 최강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설리번, 너 대체 뭐가 목적이야? 목소리는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한계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팀의 결속도요. 설리번의 시험은 이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섬광탄의 잔광이 사라질 즈음 창고 안에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그 화면에는 설리번이 앉아 있었는데요. 상황을 지켜보는 시선은 놀랍도록 태연해 보였습니다. 최강 씨, 당신은 참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본 인물 중에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타입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최강은 도리어 식은땀이 났습니다. 적이 자신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분 나빴기 때문이죠. 설리번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당신을 적으로 두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편에 있어야 해요. 곽병남이 욕을 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최강한테 접근하려고 그 난리를 친 거냐? 이 나쁜 자식이. 하지만 설리번은 태연했죠. 무너뜨리기엔 아깝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진 능력과 영향력. 우리가 필요로 하죠. 순간 최강은 몸이 굳었습니다. 설리번의 목적은 단순히 제거나 협박이 아니라 영입. 최강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난 내 편이 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설리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겠죠. 하지만 내가 보여줄 정보들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고는 화면에 수십 개의 파일 목록이 뜨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는 지역 조직뿐 아니라 고위 공무원 기업 언론까지 연결된 거대한 부정거래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한가운데 최강의 과거와 연관된 이름이 떴습니다. 순간 최강의 숨이 멎었죠. 설리번이 말했습니다. 이 정보들 당신도 궁금하지 않나요? 이 장면은 팀 전체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설리번은 단순한 적이 아니라 최강의 약점까지 파악하고 조종하려는 괴물 같은 존재였던 거죠. 설리번이 보여준 파일 목록을 보던 이용희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최강 형,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뭐? 최강이 다가가자 이용희가 손가락으로 특정 파일을 가리켰죠. 보안조사관 전용 암호 파일 K2와 ELOC K6. 이 파일은 설리번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였는데요. 즉, 누군가 내부에서 설리번에게 정보를 넘겨줬다는 의미였습니다. 곽병남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린 내부 배신자를 상대해야 한다는 건가? 순식간에 팀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설리번은 그걸 계산해서 이 파일을 보여준 거였죠. 최강을 흔들고 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균열을 만들기 위한 심리전. 하지만 그 순간 박정환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형들 잠깐. 배신자를 찾기 전에 이거 먼저 봐요. 그가 가리킨 또 다른 파일. 설리번 PRIVAT ROM CCTV. 팀원 전원이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설리번의 개인실 CCTV가 왜 여기 있어? 최강이 중얼거리자 이용희가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이거 설리번이 직접 실수한 것 같아요. 즉, 설리번의 가장 깊은 은신처가 어딘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모두 담긴 자료였던 겁니다. 팀에게 찾아온 건 균열이 아니라 반격의 기회였죠. 최강은 뜨겁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설리번, 너도 완벽하진 않구나. 그 순간 팀 전체의 기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설리번을 쫓는 게 아니라 역으로 설리번을 사냥할 차례였습니다. CCTV 파일을 분석한 결과 설리번은 한 곳을 자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카페였지만 박정환은 직감적으로 말했죠. 저기 단순한 카페 아니네. 정남현이 덧붙였습니다. 저 위치면 아래에 지하실 있는 구조야. 거기서 뭔가 하는 거지. 최강은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럼 목적지는 하나다. 그 지하실. 이용희가 장비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도청 차단 장치 다 준비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먼저 움직입시다. 팀은 조용히 출발했고 카페에 도착하자 최강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끝을 보자. 카페 주인은 순식간에 도망쳤고 그 아래 지하문을 열자 차갑고 깊은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계단 아래 설리번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여길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최강은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내 게임은 끝났다. 하지만 설리번의 입가에는 여전히 작은 미소가 있었죠. 끝이라고요? 이제 시작인데. 설리번이 손짓하자 지하실 전체가 붉은 불빛으로 변했고 벽면 모니터에는 또 다른 인물들의 얼굴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설리번이 말했습니다. 최강 씨 생각보다 빨리 왔군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모릅니다. 진짜 적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화면 속 이름 하나가 크게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본 최강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이름은 최강과 깊게 얽힌 절대 등장해서는 안 될 인물이었거든요. 박정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형, 이 사람 누구야? 표정이 왜 그래? 곽병남도 긴장하며 최강의 눈을 봤습니다. 하지만 최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게 한마디를 떨구었습니다. 설리번, 너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냐? 설리번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이죠. 그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설리번이 그 이름을 보여준 이유는 최강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최강의 과거 깊은 곳을 찌르면 그는 흔들리고 팀도 균열이 생길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정반대였습니다. 최강은 잠시 크게 흔들렸지만 그 누구보다 먼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설리번, 넌 내 과거로 날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난 이제 혼자가 아니다. 그 말에 팀원 전원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누구보다 굳건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곽병남이 말했습니다. 최강, 내가 뭐를 숨기고 있든 우린 다 같이 간다. 박정환은 씩 웃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요, 형. 형 혼자 다 떠안지 마요. 정남현은 짧게 말했습니다.
우린 팀이야. 이용희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설리번을 끝낸다. 이 순간 설리번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최강의 팀이 서로 의심할 거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더 강하게 뭉쳐버린 거였죠. 최강은 설리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넌 실패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널 무너뜨릴 차례다. 설리번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나오시겠다면 다음 판으로 가시죠. 그러고는 지하실 전체가 갑자기 꺼지며 설리번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도망친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추적당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하실에서 빠져나온 팀은 조용한 새벽 공기 속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새로운 결심이 깃들어 있었는데요. 최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리번 이제 진짜 끝까지 간다. 정남현이 묻습니다. 근데 화면에 뜬 그 이름 그건 어떻게 할 거야? 최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정리해야 할 문제야. 하지만 혼자 감당하진 않을게. 곽병남은 한 손으로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우리 동네 특공대니까. 박정환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설리번이 아니라 그 진짜 적을 찾아야겠네요. 이용희는 노트북을 닫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비할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새벽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팀은 더 이상 단순한 동네 친구들이 아니었고 누구보다 강하고 결속된 하나의 특공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리번과 연결된 진짜적 최강의 과거 속 인물. 그 존재는 이제 다음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죠. 다음 이야기는 더욱 깊고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하여 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